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제19기 LA 평통의 출범식과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8일 한인타운에서 LA 평통 임원진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LA 평통은 19기에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공공외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저녁 제16회 카파 미술상 공모전의 수상자인 로버트 이 작가의 개인전이 LA 한국문화원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2020년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가 인상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 평통이 지난 8일 저녁 타운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제19기 출범식과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19기 평통은 진정성 있는 경영으로 신뢰를 받는 평통으로 거듭나는 한편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앞으로 공공외교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기 LA 평통의 공식 출범식과 회장 취임식이 8일 저녁 타운의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LA 평통 자문위원들과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김한중 LA 총영사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드워드구 신임 회장은 진정성 있는 운영, 원활한 소통으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평통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출범식을 겸해서 제가 또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 평통이 그동안 평통끼리의 평통이었다면 이제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평통, 또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평통, 또 특별히 이번에 첫 세대와 여성 의원들과 함께 좀 더 한인타운, 한인 커뮤니티와 가까이 하는 그런 평통이 되고 싶고요. 특히 19기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 등을 위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공공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주류사의 정치인들에게 하원의라든가 또는 시의원들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플러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우리 남북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공공외교를 좀 더 적극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평통 조직을 넘어 공공외교를 범 커뮤니티로 그 역할을 확대해 LA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공공외교 단체를 발족하고 평통이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LA시 의회에 한인 시의원 2명이 탄생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에 큰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동안 정치력 신장에 주력해온 평통의 임무를 커뮤니티로 확대해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를 결성해 연방의회에 한인사회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9기 LA 평통은 오는 2021년 8월 말까지 남은 1년 10개월 동안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지난 8일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카파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인 로버트 이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접이식 의자라는 독특한 소재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의 관람객들. 덩그러니 하나 놓인 의자를 유심히 보다 의자 위에 놓인 조각품들을 살핍니다. LA 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이곳저곳에 놓인 의자들은 바로 신예 작가들의 주류 화단 등용문이라 불리는 제16회 카파 미술상 공모전에서 수상에 영광을 하는 로버트 이 작가 작품들입니다. LA 한국문화원과 카파재단은 8일 공모전의 수상자인 로버트 이 작가의 개인전 All of the Above의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카파 미술상 공모전은 국내에서 참신한 예술 활동을 펼치는 신예 작가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데 로버트 이 작가는 접이식 의자라는 친근한 재료로 사람들의 이야기와 철학을 담아내는 특유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주목받아 영예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A lot of the concepts derive from the materials, and so I would say the concepts are physical concepts, and so a lot of the show has to do or operates via gestures. The gestures in the sculptures, but also the gestures of the space as exemplified by the chairs. 지난 1989년 설립된 이후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써온 비영리 단체 카파 측은 재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수상자 전시회가 더욱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30년 됐고 16번째. 근데 문화원의 저 의자라는 게 멀티 펑션을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의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작품이 나온 거래요.
그래서 지금 오셔가지고 작품이 어디 전시돼 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저게 작품이에요. 선정된 작가들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서도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문화원에서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 육성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접이식 의자라는 낯선 소재에 처음에는 의아한 기색을 보였지만 접이식 의자의 다양한 쓰임새를 통해 잠복한 인간의 제스처와 타협을 표현한 작품들에 인해 곧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로버트 이 작가의 개인전은 금요일인 오는 22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에 따르면 2020년도 메디케어 파트 B의 연간 보험료는 144달러 6센트로 2019년도에 135달러 5센트보다 약 7% 인상됐습니다. 또 메디케어 파트 B의 본인 부담금도 연 198달러로 전년에 185달러보다 역시 7%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방문 비용, 혈액, 당뇨 등 검사 비용, 외래 진료비 등을 커버해주는 보험으로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사용하는 건강보험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은퇴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메디케어국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해서 의사들의 처방약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보험료 상승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입원 치료를 커버하는 메디케어 파트 A의 경우 내년 연간 본인 부담금이 현재 1,364달러에서 44달러가 많은 1,408달러로 소폭 상향됩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외국인 탄생일로는 최초로 제정된 기념일인 도산 안창호의 날이 지난 9일로 2회째를 맞은 가운데 LA 한인사회에서 이를 기리는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와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 흥사단이 지난 9일 타운 내 가든 스윗 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도산 안창호의 날 기념행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그 얼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H-1B 사전 등록비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20-2021 회계년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의 사전 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H-1B 사전 등록비 신설 최종안을 연방 광보에 고시하고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내년 우드랜드 힐스에 새로운 식료품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마존이 새로 시작할 식료품 체인점의 첫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2017년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를 인수했는데 이와는 다른 새 식품 체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칼셋 놀스리지 캠퍼스 경찰이 칼셋 놀스리지 캠퍼스 내에서 지난 주말 한 학생을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흑인 남녀 3인조를 수배 중입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밤 8시쯤 피해 학생이 유니버시티 팍 아파트 인근을 걷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최근 저서를 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0일 UCLA 캠퍼스에서 대학생 팬들과의 대화를 나누려다 야유를 받고 쫓겨나듯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강의장 밖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이민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8일 공개한 2019 회계년도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3%가 증가한 것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볼티모어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국제자매도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허성무 시장과 창원시 방문단은 8일 볼티모어시청에서 버나드 잭영 시장과 국제자매도시 협약 체결식을 갖고 문화와 관광, 경제, 그리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하와이 협의회는 오는 30일 오전 9시 마카푸 포인트에서 제9회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걷기 대회에서는 추첨을 통해 2명에게 한국 왕복 항공권도 제공합니다. 서울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한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긴 지 66일 만입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포함해 3개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다만 남은 의혹이 여전해 추가 기소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특히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진 뒤 정 교수와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적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 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부 대학의 인턴 확인서나 호텔 실습 수료증 등은 정 교수가 직접 문서를 만들어 변조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이 학술회의 기간에 고교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전형에 활용한 스펙의 내용과 범위를 딸 등과 결정한 다음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허위로 적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실제 출자금 14억 원을 99억 4천만 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또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 에쿼티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 6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조국 전 한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자 저의 명예가 회복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며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 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대한 검증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연말 연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부 장관들을 상대로 총선을 염두에 둔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등 집권 후반기 개각 시기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 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차기 법무장관 인사 발표는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와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사검증에 2에서 3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의 흐름상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후보자의 신상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소수 후보에 대한 본격 검증을 더 미룰 때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이후로 예상되는 총선 개각에도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한다면 총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결국 개각을 한다면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개각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민주당 내에 번져있던 이 총리 총선 역할론에는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을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벌써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의 개각이 연말 연초에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나옵니다. 높아진 검증 기준 등을 고려하면 입각하기 적절한 인물을 골라내기 쉽지 않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 전국이 펼쳐지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권 내에서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는 탕평책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청문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